안녕하세요, 바둑에듀입니다. 오늘은 바둑 입문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바둑 만년패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서의 패는 왼쪽과 같은 모양인데요. 흑과 백이 서로 한 점씩 따내기를 계속할 수 있는 모양이죠. 만년패는 이 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귀에서 자주 등장하는 왼쪽과 같은 형태인데요. 패를 이기려면 만년이나 걸릴 정도로 해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년패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둑판 위에서 만년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둑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년패입니다. 만년패라는 것은 패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입문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년패는 패를 해결하려면 만년이나 걸린다는 약간의 과장 섞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패를 이기려면 오래 걸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년패가 무엇인지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해요. 그러면 좌상기 모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만년패의 모습입니다. 실전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프로의 대국에서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흑의 입장에서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어서 두면 이 모양 자체가 빅이 되어서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공배가 다 메워져도 흑이 들어가는 순간 백이 따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백의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있는 수는 백을 잡을 수 없어서 흑은 두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고 이 백을 잡으러 가려면 바깥쪽의 공배, 즉 세 수를 놓고 나서 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만년패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자, 가령 이렇게 하나 두고 또 두 번 두고 세 번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쪽으로 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패를 이겨도 이것은 여러 수를 투자해서 얻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때문에 이 만년패가 등장했을 때 즉시 두지 않고 나중에 바둑이 마무리되는 끝내기 단계에서 공배가 메워지고 나서 패를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 바둑의 종반의 끝내기 단계에서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패를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스스로 집을 메우게 되는데 그 자체로 흑의 입장에선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의 입장에선 이 만년패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년패를 만나셨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상기도 똑같은 만년패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백이 따냈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이 급하지 않다면 무조건 만년패의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좌상기의 모습처럼 흑이 따낸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흑이 이곳을 방치를 하면요, 백이 나중에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흑이 따내야 되는데 역시 뒤쪽에서 몰고 가면 흑이 착수금지로 이을 수 없어서 백이 완벽하게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년패의 모습이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때문에 지금 백이 따낸 모습이 아니라 좌상기처럼 흑이 따낸 모습으로 무조건 만들어서 버텨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끝내기의 단계가 오고 흑보다는 백한테 부담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만년패가 실전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여기 좌하기 쪽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붙여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흑이 바깥쪽으로 두고요. 백이 되져쳐서 흑의 모양을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흑도 늘어서 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백이 호구를 칩니다. 일반적으로는 흑이 하나 늘고 백도 안형을 만들려고 이렇게 입구자를 두고 호구를 쳐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흑이 단수를 치고 나서 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백도 이렇게 입구자를 두고 나서 찝는 수까지 두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흑도 약점을 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백이 보강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곳을 두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만년패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흑의 입장에서 이 백도를 만년패의 모습으로 몰고 갈 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귀에서 이런 궁도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잡으러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궁도를 그냥 좁혀가는 수는 어떨까요? 사활의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이 모습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사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곳은 안됩니다. 백이 웅크려서 잡는 순간 이 모습은 빅이 되었습니다. 흑이 노릴 수 있는 급소, 오늘 꼭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의 2의 자리로 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안쪽에서 호구를 치면 넘어가서 이 자체로 흑이 백을 잡게 되었어요.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고요.
백도 최대한 안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흙이 무조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면은 백이 호구를 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흙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백이 들 수 있는 반격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느는 수는 흙이 꼬부려서 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쪽을 두어도 웅크리는 순간 오궁도화로 백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백이 스스로 희생타를 날려도 흙이 따내는 순간 오궁도화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백도 만년패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데요. 이렇게 만년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흙도 막아서 단수를 치게 되고 이때 백이 3점을 단수치면 이것은 단패가 되고요. 이으면 오궁도화로 잡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패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늘게 되면 바로 만년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흙이 하나 일선으로 늘고 백이 잇는다면 이 자체로 만년패가 되었습니다. 선수로 만년패를 만들게 된 것이죠. 흙은 당장 잡으러 가지 않고 다른 곳들을 둔 다음에 바둑이 마무리되는 끝내기 단계에서 공배를 메우고 패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패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앨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은 선수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흙이 다른 곳을 두었고 백이 살려고 스스로 패를 들어가면요, 흙이 따냈을 때 뒤에서 둘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흙이 손을 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잇는다면 이 자체로 백이 잡혔고요. 백은 먼저 두어도 패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참고로 보여드리면 백이 이렇게 붙여갔을 때를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흙이 왼쪽으로 두면은 늘어서 이것은 이제 빅이 되는데요. 이렇게 두어도 빅이 되었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서로 먼저 두면 잡히게 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이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를 당했을 때는 흙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딴에서 이 모습은 오궁도화의 모습이 되고요. 백이 바로 두면 오궁도화의 모습을 만들고 바깥쪽에서 둔다면 이것은 결국은 뒷공배를 메우면 백이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은 자체로 오궁도화가 되어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백이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유가무가의 형태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반격할 수 있는 수로 왼쪽으로 두는 수인데요. 흙은 여기서 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백이 다시 됐다해서 얼핏 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넘어가게 되면은 백이 단수 치는 수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 전체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백이 둘 수 있는 반격의 수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붙이는 수는 흙이 오른쪽으로 두는 수로 전부 다 잡히게 되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수로 이렇게 왼쪽으로 젖히는 수가 있고 만년패의 모습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패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만년패를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바둑에서는 이렇게 약간은 어렵지만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습을 하신다면 만년패의 모습이 나왔을 때도 절대 두려워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